당신들이 내 삶을 아십니까? 내 얼굴로 단 하루만 살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혜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SNS에 태그 기능을 사용하시나요? 저는 가끔 원하는 정보만 걸러서 얻을 수 있는 태그 기능을 사용하는데요. 가끔 제 장애명인 안면장애를 검색해보고 상처받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소위 엽기 사진을 찍고 제 장애명인 안면장애를 태그를 해서 올리는 게시물을 종종 보고는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안면장애 태그를 달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안면장애라는 게 있었는지 몰랐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길거리나 공중장소에서 받는 상처도 많은데요. 병원 같은 데서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엄마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겼어? 하고 물으면 부모님들은 엄마 말 안 들어서 그래 라고 대답해 주면서 아이들 얼굴을 돌려버리거나 제가 없는 곳으로 손을 잡고 피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버스에서도 어떤 중년의 여성분이 제 옆에 자리를 앉았다가 제 얼굴을 보고 화들짝 놀라고 다른 쪽으로 비켜버리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고요. 이렇듯 안면장애는 수도 적은 만큼 그 국가나 사회적인 인식 개선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개개인의 그런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내 얼굴로 딱 하루만 살아봐요. 그런 말 나오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성복입니다. 지금 제가 할 얘기는 예전에 제가 학창시절에 택시로 중학교 하다 보니까 기사님들이 조금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아가지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택시를 잡으려고 하면은 빈 택시로 지나갈지언정 아무리 손을 들어서 세워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바람에 좀 학교에서 지각도 많이 했다고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결석하겠다고 그런 적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타자마자 욕부사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재수 없다느니 진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하시면서 집에나 있지 왜 나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느냐고. 학교에서 집에 돌아올 때도 아침보다 더 심한 욕을 저한테 하시면서 그럴 바에는 아예 진짜 죽어버리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노시동입니다. 저는 노래 부르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장애단체에서 도로 자전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발자장애인 자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 처벌금지법 도로에서 보면요, 건물전에 엘리베이터와 거세로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대하여 도로들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저도 계단으로 내려가기가 쉽습니다. 도로 중에 위치하다는 거리가 있는데 그것도 이동하기가 쉽습니다. 장애 처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거세로가 없고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외채였던 도로주가 기도하는 것도 쉽습니다. 어디서든 만약에 저녁을 쉽습니다.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한 것도 잡으러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채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에 가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키오스크는 살짝만 터치가 돼도 화면이 넘어가 버리는 단점이 있어서 저시력분들이 화면을 보기 위해 가까이 가면 코끝이 터치가 되면서 화면이 전환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보호자와 같이 있어도 주문 중에 어려움이 생기면 직원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면 매장에 사람이 많을 때 눈치가 보입니다. 아직까지 점자 메뉴판이나 음성 인식이 가능한 키오스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어딜 가든 늘 마시던 거, 먹던 것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육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리어 프리가 가능한 키오스크가 여러 개 도입이 됐는데 제주도는 아직까지 그런 게 전혀 도입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예산 확보나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저희도 이제 자유롭게 마시고 먹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혜수라고 합니다. 저는 발달 장애인 중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의 엄마입니다.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어려운 행동을 좀 하는데요. 몸을 흔들어대거나 펄쩍펄쩍 뛰거나 아니면 혼잣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원인은 소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없는 사람들과의 소통의 부재 때문에 일어나는 행동도 있습니다. 이런 아들의 손을 잡고 관공서에 갈 때 저는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은 제가 아프지도 않고 이렇게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공서에 가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한데 제가 만약에 아프기라도 해서 누우면 저희 아들 혼자 가서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이라도 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행정도우미가 계셔서 발달장애인 친구들에게 그 절차상의 과정에 같이 동석하셔서 도움을 좀 주신다면 우리 아들처럼 발달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관공서에 가는 게 어렵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어려워서 엄마의 손을 붙들고 갈 수밖에 없지만 엄마들도 결국은 나중에는 나이가 들고 더 이상 걸을 수 없고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가능해야만이 이 친구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발달장애인 친구뿐만이 아니고 모든 장애를 위해서라도 이런 행정도우미가 관공서마다 있으면서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가능했을 때 우리 아이가 사회로 못 나가서 사회로 혼자 못 나가는 이런 차별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아, 참. 얘기할까요? 발달 장애인들에게 사회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달 장애인 보고 왜 혼자서 관공서에 오냐고 합니다. 심지어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발달 장애인도 한 개인입니다. 배변 소변만 가려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회로 나가서 관공서에 가서 다른 사람들 다 떼는 주민등록 등본도 혼자 뗄 수 있어야지 사회입니다. 이 친구들이 하나라도 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야만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하나도 시스템은 갖춰져 놓지 않고 아이들에게 왜 나오지 않느냐, 왜 혼자 다니지 않느냐, 혼자 다닐 수 있는 애들이 왜 안 나오느냐라고 합니다.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나와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실수라든지 어려운 행동을 갖고 저러니까 혼자 다닐 수 없지, 저러니까 쟤는 도우미가 반드시 필요하지, 활동도우미 어디 갔어, 엄마 어디 갔어, 이게 없어도 가능한 사회가 돼야 합니다. 저희 아들 혼자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선 때문에 못 다니는 거고, 그런 행정 절차에서 어려운 행정 절차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게 많거든요. 도와주십시오. 좀 바뀌어주십시오.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여러분이 좀 해주십시오. 엄마인 저희들도 돕겠습니다.